지난 시간에 이제 시작을 했지만 다 못 끝냈었던 논아벨리안 게이지 시오리의 컨스트럭션을 이제 마저 완성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엘렉트로마그네틱 시오리의 경우에 이제 우리는 시오리에 이런 A가 A 더하기 데리버티브 오브 람다로 하는 이런 게이지 인베리언스가 있다는 걸 이제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가 이렇게 트랜스폼하고 포사이가 이렇게 트랜스폼을 하면은 요거에 소위 말해서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라고 하는 요 컨비네이션이 포사이에 액팅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A가 이렇게 트랜스폼하고 포사이가 이렇게 트랜스폼을 하면은 그러면은 A의 요 데리버티브가 여기에 걸린 것이 다시 말해서 포사이가 그러니까 데리버티브가 여기에 걸린 것이 A가 이렇게 트랜스폼하는 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게 캔슬을 한다고. 오케이? 그래서 바로 요 컨비네이션이 그대로 뭐냐면은 마치 이제 포사이처럼 포사이가 이렇게 갈 때에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 포사이도 똑같이 이렇게 트랜스폼한다 이거예요. That's the point.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시오리의 어떤 라그랑지안을 갖다가 그 다음에 뭐냐면 F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쓰여지는데 이거는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어요. 즉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의 커뮤테이터로 쓸 수가 있다고. 그런 사실로부터 시오리를 우리가 라그랑지안을 사이바 D 요걸 갖다가 DA라고 그러면은 DA 사이가 이건 뭐냐 이러한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이놈이 인베리언트하다는 것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막스웰 텀은 여기 뭐 마이너스 M 사이바 사이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F 뮤 뉴 스퀘어 이렇게 하면 이제 F 자체는 인베리언트하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이거 전체가 라그랑지안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결국 포톤과 엘렉트론의 인터랙션 텀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요 안에 있죠. 그렇죠? 요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여기 안에 뭐가 있어요? A가 하나가 있고 사이가 있으니까 그게 뭐냐면 이런 버텍스가 하나 들어있다고. 사이가 포톤 A뮤. 그렇지? 그래서 결국 이제 몇 가지 코멘트가 뭐냐면은 요 라그랑지안은 뭐예요? 요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지각을 하고 있으면 그냥 매니페스트하게 게이지 인베리언스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코멘트는 뭐냐면 이 안에 다시 말해서 이걸 게이지 인베리언스를 리콰이어를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포사이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엘렉트론과 포톤 사이의 인터랙션이 이런 꼴로 확정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오케이. 이걸 갖다가 미니멀 인터랙션이라고 그러고 미니멀 인터랙션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 게이지 인베리언스라고 하는 것이 시오리의 파이나이트니스, 즉 리노멀라이저빌리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시오리가 게이지 인베리언스를 가지고 있도록 인터랙션 텀을 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이것이 자꾸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거를 갖다가 아예 그냥 프린시플화 한다고요. 즉 포톤과 엘렉트론의 인터랙션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 어떻게 생각하면 잘 알고 있는 듯이 이제 보이는 이런 그 인터랙션을 여기다 갖다 그냥 이렇게 썼을 뿐이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시오리죠. 예를 들어서 강작용이나 약작용을 갖다가 컨스트럭션 할 때도 똑같은 아이디어를 적용하자. 그러는 게
게이지 프린시플이고 그게 이제 게이지 시어리야. 오케이? 게이지 시어리의 크루셜한 컨텐트가 뭐냐면은 바로 인터랙션의 폼을 이런 식으로 확정한다는 게 그게 게이지 프린시플이에요. 즉 이건 뭐냐면 이걸 구체적으로 쓰면은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J뮤, 감마뮤, J뮤, A뮤의 어떤 형태로 인터랙션을 갖다가 쓰는 것을 미니멀 인터랙션 혹은 게이지 프린시플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왜냐하면 J뮤가 뭐냐면 사이바 감마뮤 사이고 이게 감마뮤 A를 갖다가 여기다 이제 커플링까지 여기다 이제 붙이면은 이렇게 붙이면은 이게 nothing but 여기다가 I가 하나 들어가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 이것이 이제 nothing but 마이너스 IE A뮤 D뮤 I의 감마뮤 사이바 사이 이걸로부터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터랙션이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라그랑지아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결과로서 뭐냐면은 이것은 게이지 인베리언스가 있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거꾸로 우리가 게이지 인베리언스를 요구를 하게 되면은 인터랙션은 그냥 이런 식으로 확정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게이지 인베리언스 means 그렇죠? 인터랙션의 타입이 미니멀이다. 미니멀 인터랙션. 그래서 이 인터랙션의 폼을 확정하는 것이 그게 게이지 인베리언스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게이지 인베리언스를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그 금과 옥조로 여겨요. 장론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걸 갖다 게이지 프린시플이라고 그래. 즉 게이지 인베리언스를 요구를 함으로써 그 결과로서 나오는 인터랙션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것을 게이지 프린시플이라고 한다 그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유한 시오리를 가지고서 그대로 이제 올려가지고 모르는 시오리를 우리는 확장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듯이 뭐 PYN을 모델로 해서 아이소스핀을 게이지화하는 거죠. 그래서 A뮤가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A뮤가 이렇게 되기를 이제 우리는 A뮤가 이렇게 트랜스폼 한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것은 무엇의 컨시퀀스였느냐 하면은 바로 DA가 D뮤 마이너스 I 뭐라고 하죠? 여기서 E라고 그랬는데 G라고 그럽시다. 커플링이 뭐 다른 거라고 그러면 IG A뮤가 사이는 여기서 뭐냐면 더블렛이나 트리플렛이나 혹은 여러 가지 하여튼 벡터라고 그랬어. 오케이? 요것이 그대로 사이가 U 사이로 가고 갈 때에 D 사이도 U D 사이로 이렇게 가도록 요것이 프린시플이에요. 그렇지? 요거를 요구를 했더니 A는 이렇게 트랜스폼해야 된다는 것이 나왔더라. 그런 얘기야. 지난 시간에 한 게 뭐 약간의 계산을 했지만 썸머리를 하면 그런 얘기. 오케이? 요 두 개를 요구를 했더니 A는 이렇게 트랜스폼하기를 원한다. 요 얘기하고 요 얘기하고 같은 얘기야. 오케이? 자, 그렇게 하고 나서 F도 어떻게 컨스트럭션 했느냐면 F 뮤뉴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I of G로 D 뮤 마이너스 IE A 뮤 마이너스 D 뮤
마이너스 G A new 이렇게 커뮤테이트로 하면 아까하고 다른 건 이제 여기 U1 시어리하고 SUN 시어리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은 psi가 뭐예요? psi1, psi2에서 psiN 이런 멀티플랫이고 A도 요 매트릭스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이제 F 뮤뉴가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요 D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심플하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F를 이렇게 디파인 하면은 F는 어떻게 트랜스폼 하느냐면은 이렇게 하면 F 뮤뉴는 어떻게 U F 뮤뉴 U 인버스 이렇게 트랜스폼을 하는 거야. 교수님 근데 A가 매트릭스라고 얘기하는 게 뭐 벡터를 그렇게 매트릭스로 레프레젠테이션하는 아니 텐서네요. 아니 봐. 이게 여기에 작용을 하는 거 아니야. 데리버티브가 여기 오퍼레이터로 작용하는 것처럼 A도 컬럼 벡터에 작용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벡터, 컬럼 벡터에 작용하는 것은 뭐 해야 되는 거야? 매트릭스 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올라이? 자, 그래서 F는 이렇게 트랜스포머를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그래서 이제 A가 이게 뭐랄까 A 뮤하고 A 뉴하고 이제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이게 커뮤테이터가 제로가 아니라고. 이제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요 F 뮤뉴를 구하면 요 캔슬되는 건 요거하고의 커뮤테이터만 캔슬하고 나머지들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나? 여기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하고 G의 스퀘어드니까 이게 D 뮤 A 뉴 마이너스 D 뉴 A 뮤는 원래 이제대로 있지만 나머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이너스 I G A 뮤 A 뉴라고 하는 커뮤테이터가 하나 더 남는다 그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마찬가지로 필드 스트렝스라고 그래요. 요거는 게이지 포텐셜, 요거는 필드 스트렝스죠, 그죠? 여기서 제로 I 컴포넌트가 일렉트릭 필드고 IJ 컴포넌트가 마그네틱 필드야. 그렇지?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은 비슷하게 A는 뭐냐면 A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매트릭스예요. 매트릭스의 예를 들어서 SU2 같으면은 매트릭스의 베이시스가 몇 개나 되나? SU2 같으면은 파울리 매트릭스 시그마 1, 2, 3가 SU2의 베이시스야. 그러니까 A는 A1 예를 들어서 SU2 같으면 A1 시그마 1 더하기 A2 시그마 2 A3 시그마 3 편의상 여기에 노멀라이제이션을 2분의 1로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SUN 같으면은 A를 갖다가 이건 뭐 뮤 인덱스는 따로 있는 거지 물론. 오케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될 거냐면은 SUN의 베이시스를 SUN 매트릭스 그러니까 SUN의 엘지브라라고 그러는데 SUN 리 엘지브라의 베이시스를 TA라고 그러면 A는 몇 개나 있느냐 하면은 1, 2, 3, 4 해서 n제곱 빼기 1개가 있어요.
그래서 A 곱하기 뮤 A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뭐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그렇겠구나 그렇게만 알아두면 돼. 처음에 이제 양과 밀이 이 시오리를 만들었을 때 이제 염두에 뒀던 것은 강작용입니다. 프로톤과 뉴트론을 이제 하나의 멀티플릿으로 해서 SU2 시오리를 이렇게 써보려고 이제 그런 건데, 곧 이제 뭐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이 시오리가. 첫 번째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게이지 시오리, SUN 시오리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대신에 뭘로 쓰면 되겠어요? 이거 대신에 뭐 마이너스 4분의 1에 뭐 트레이스 오브 F 스퀘어드 뭐 이런 걸로 이제 바꾸면 될 거라고. 그러면 이게 SUN 게이지 시오리를 기술하는 라그랑지 아니야. 매니페스트하게 게이지 인베리언트하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뉴클리어 피직스를 기술하리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뭐 곧 이제 이 양과 CN 양이 이걸 가지고 이제 이때가 아마 CN 양이 한 20대였을 거예요. 20대였는데 이거를 이제 그 프린스턴에 가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했어. 거기에는 뭐 정말 뭐 아인슈타인, 그다음에 파울리, 폰 노임만, 하여튼 어쩌고 저쩌고 하는 정말 뭐 번쩍번쩍하는 사람들이 이제 앉아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당대의 이제 이론 물리학계를 똑똑한 걸로 주름 잡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구였을 것 같아? 파울리였어. 파울리 프린시플 하는 그 파울리예요. 이 파울리는 옛날에 자기가 이 시어리를 그냥 당연히 이제 이걸 생각해 본 거죠. 그러니까 파울리 같이 똑똑한 사람이 이런 심플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생각하지 않을 리가 없는데, 파울리는 이제 뭘 알고 있었느냐 하면은 이 시어리를 가지고 강작용을 기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 이유는 여기에 이제 보통 이 게이지 보존이 이제 이게 이제 A가 게이지 보존인데, 이 F mu nu의 스퀘어를 해보면은, 그렇죠? 여기에 포톤 같으면 이게 매스가 없죠. 매스가 없는 관계로 엘렉트로마그네틱 포스는 R 제곱분의 1의 쿨롱 포스를 가져서 굉장히 멀리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뭘 알고 있느냐면은 강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핵 안에서만 작용하지 핵 밖으로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숏 레인지 포스야.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뭐 설사 강작용이 아니고 위크 인터랙션을 기술한다고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크 인터랙션도 굉장히 그 어떤 그 작은 범주 내에서만 작용을 하지 밖으로 못 나가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게이지 보존은 매스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매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게이지 인베리언스를 요구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A 스퀘어드라는 게 이제 있으면 이게 매스 텀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있으면 매스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있으면 게이지 인베리언스가 깨진다고. 그래서 이게 게이지 인베리언스를 깨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을 기술하는 어떤, 그리고 이제 다시 말해 게이지 인베리언스를 깨고, 그렇다고 그러면 게이지 인베리언스를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 매스가 없어야 되고, 매스가 없는 시오리는 자연을 기술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파울리는 물었어요. 초반에 벌써 시엔 양이 라그랑기안을 딱 쓰니까 퀘션 What is the 게이지 보존 매스? 물었어요. 이제 뭐 시엔 양이 왜 대답을 못했는지 이제 뭐 하여튼 자기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겠지. 아마 20대였지만. 그래서 뭐 하다가 뭐 파울리 같은 대가가 이제 저 뭐 당대를 주름잡고 있는 사람이 이제 물으니까 이제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건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자고 하고 한 10분 지났는데 파울리가 질문을 또 했어. 게이지 보존의 매스가 뭐냐? 똑같은 질문이야. 그래가지고 결국 이걸 프레젠테이션을 마치지를 못했대.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제 파울리는 뭐 파울리가 한 여러 가지 그 재밌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not even wrong이라는 말도 있어. 이건 누가 그걸 프레젠테이션하니까 뭔가를 프레젠테이션하니까 이건 맞고 틀리고를 구분할 방법마저도 없는, 그러니까 even 고려의 가치도 없는 그런 뜻이에요. Not even wrong. 하여튼 그래서 이 저 게이지 인베리언스하고 매스 레스니스, 이것이 정말 결국은 시엔 양을 격추시킨 이제 질문인데, 그래서 이제 이 시엔 양의 시오리는 정말 그 잊혀진 시오리가 이제 됐어. 이게 1954년인가 56년인가 잘 기억나. 1950몇 년대. 근데 이게 언제 리바이벌 됐냐 하면은 1960년대를 훌쩍 넘기고 60년대 말이야. 1967년도인가요? 1967년. 1960년대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67년에 이제 와인버그가 이 시오리를 가지고 엘렉트로 윅 시오리의 라그랑지안을 썼어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게이지 인베리언스가 있는 시오리에 어떻게 매스를 주느냐 하는 그 메커니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무슨 메커니즘이에요? 그게 노벨상을 이제 힉스가 받았는데 작년에, 그게 이제 힉스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힉스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이제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이제 조금 리뷰를 하고, 이걸 갖다 끝내기 전에, 이게 이제 그 강작용으로서는 또 이제 한 가지 별로 안 좋은 것은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뭐 이 프로톤과 뉴트론은 굉장히 로우 에너지에서 보는 이제 핵의 모습인데, 하이 에너지로 가면 물론 그 안에 프로톤과 뉴트론의 그 내부를 보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프로톤과 뉴트론이 파티클로 보이는 그런 좀 뭐 여기서 이제 핵물리를 안 하는 사람, 핵물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사실은 평상적인 에너지지만, 입자물리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쿼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굉장히 그 로우 에너지죠. 그러니까 그 로우 에너지에서는 이 커플링이 굉장히 커요. 이 커플링이 커가지고 설사 이게 맞는 시오리였다 할지라도 별로 유슬레스 시오리입니다.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쿼크를 기술하는, 이게 푸사이가 프로톤 뉴트론이 아니고, 이 푸사이가 프로톤 뉴트론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뭐 여러 이제 그 고에너지에서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deep inelastic scattering이라는 걸 이제 통해서 프로톤의 내부를 깨본 거예요. 깨고 보니까 그 안에는 굉장히 어떤 그 매스가 거의 없는 그런 쿼크이라는 오브젝트가 있고,
그리고 쿼크를 기술하는 쿼크와 쿼크를 갖다가 이제 매개하는 그 게이지 보존이 있는데 그게 이제 글론이라는 악여 입자라는 입자예요. 그래서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거기에서는 딥 이넬리스틱 스캐터링의 결과에 의하면 이거는 거의 인터랙션이 없는 시어리예요. 혹은 인터랙션이 굉장히 약한 시어리야. 그래서 쿼크를 기술하는 시어리로서는 이거는 오케이야. 왜냐하면 G가 작아.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어심토틱 프리덤이라는 건데 그건 뭐냐면 커플링의 크기가 에너지의 스케일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하이 에너지로 갈수록 이게 작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G가 작고 따라서 이 시오리는 뭐냐면 섭동적으로 근사를 할 수가 있어. 전개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처음에 이제 양과 밀이 하려고 했던 프로톤 뉴트론 페어라고 그러면 이건 굉장히 로우 에너지 시오리고 그걸 가지고서 이 시오리를 가지고서 뭐 어떤 계산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설사 이게 맞았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커플링이 크기 때문에 로우 에너지에서는 커플링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뭐 호플레스 시오리. 있으나 마나한 시오리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쿼크를 기술하는 이 시오리를 소위 말하는 칼라. 쿼크는 3개의 칼라가 있어야 되고 그건 뭐 현상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입자 물리를 하면 들으면 그 스토리를 쫙 이제 그 스케치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3가지 칼라가 있어야 되고 RGB라고 불러요. 그래서 쿼크를 기술하는 시오리는 쿼크이 RGB라는 3개의 어떤 다른 종류의 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SU3 시오리예요. 이 3개 R와 G와 B를 갖다가 이제 서로 섞는 거지. 그래서 SU3 시오리고 SU3 게이지 시오리가 쿼크를 하이 에너지에서의 쿼크를 기술하는 게이지 시오리. 그러니까 이 시오리가 결국은 에센셜리 맞아요. 그러니까 하이 에너지에서는. 쿼크는 그 질량이 없네. 그 쿼크를 주는 여기 있잖아요. 글론. 글론들은 없어요. 그래도 인터랙션 그 범위가 있잖아요. 그 very good question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참 미스터리가 이제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confinement라는 거야. confinement라는 게 뭐냐면 도대체 왜 글론이 그럼 있으면은 뭐 왜 안 나오냐? 우리 뭐 글론 봤어? 못 봤어? 아무도 못 봤어. 그러니까 글론은 어디에서만 있어야 되는 이게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가 뭐냐면 프로톤이라고 하는 것이 쿼크는 이 내부의 프로톤 안에 프로톤이라는 상자가 있고 프로톤 안에서만 굉장히 약하게 작용을 하고 얘가 이제 프로톤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톤과 프로톤이 이제 작용을 이제 인터랙션을 이제 한다고 그러면은 얘하고 작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굉장히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멀리 있잖아. 멀리 있는 놈들은 서로 강하게 작용해. 가까이 있는 놈들은 못 본 채예요, 서로. 그러니까 이제 이거 오래된 커플하고 비슷한 얘기죠. 좀 식상해가지고 맨날 옆에 있으면 뭐 그냥 소닥분치 하는데 또 멀리 가면은 그냥 성질 내죠. 그럴 수가 있어. 뭐 확 잡아당겨. 없어. 멀리 가려고 그러면 막 잡아당기면서 가까이 있으면 또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강작용의 속성이에요.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이제 이 게이지 시어리라고 하는 거는 이게 고에너지 게이지 시어리는 굉장히 유스풀 시어리고 굉장히 가장 석세스풀한 시어리 중에 하나예요. 입자 물리의 가장 석세스풀한 시어리가 하이 에너지 퍼터버티브 QCD가 굉장히 이제 훌륭한 시어리죠. 그런데 로우 에너지 어떤 그 프로톤과 뉴트론을 기술하는 시어리로서는 꽝이에요.
이거 가지고 그냥 useless theory야 이거는. 왜냐하면 우선 커플링이 크면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원룹보다 투룹이 더 중요하고 투룹보다 쓰리룹이 더 중요하고 갈수록 최소한 그러니까 계산 안 하는 게 상책이고 따라서 이거는 시오리가 아니에요. 그걸 누군가 뭐 물론 아무도 이걸 정확하게 못 풀었으니까 뭐 컴퓨터 가지고 이제 풀려고 하는 시도도 있지만 컴퓨터 가지고 이제 풀어보면은 뭐 원파티클의 성질을 잘 맞춘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사람들의 공적을 내가 폄하할 생각은 없고, 그렇지만 뭐 이 컴퓨터에 일단 들어가면은 그게 뭐가 들어가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Anyway. 그래서 이제 하는 이 얘기가 뭐예요? 그래서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제 파울리를 어떻게 만족시켜 줄 것이냐? 응? 파울리의 가만있어 봐. 그 얘기 무슨 얘기야? 맞아. 이 얘기 하겠군. 이 내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내부에서만 박스 안에서만 동그란 프로톤 박스 안에서만 인터랙션이 뭐 위크하게 이제 있고 밖으로 갈수록 크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떤 어프락시메이틀리 뭐예요? 이것은 그냥 상자 내부에 있는 아주 위클리 인터랙팅하는 파티클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confinement라고 해요. confinement. 그래서 로우 에너지에서 이게 보면은 이건 내부에서만 존재한다. 쿼크이라고 하는 것과 글루온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상자 안에서만 존재한다. 프로톤 내, 뉴트론 내에서만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confinement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여기다 불 떼면 어떻게 되나? 불을 갖다가 떼면은 불을 뗀다는 게 좀 이상하고. 이걸 갖다가 이제 이게 막 이제 열심히 이제 에너지를 줘가지고서 가열을 하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나? 이게 터지겠지. 터질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밖으로 나오는 거야. 굉장히 세게 때린다든가 뭐 아니면 불을 떼든가 해서 이 박스를 갖다가 이제 터트리면 그러면 뭐예요? 얘들은 바깥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걸 갖다 뭐라고 하면 deconfined phase라고 그래요. deconfined phase. confinement. deconfinement. 그래서 이제 이거를 증명하는 것. 혹은 이 양수 그냥 이게 페르미온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요것만 생각을 하죠. 요것만 생각을 해도 결국은 뭡니까? 어떤 굉장히 스몰 스케일에서만 이제 글루온도 요 안에서만 존재하는 거, 콕도 요 안에서만 존재하는 거거든. 그리고 콕을 생각을 안 해도 글루온들은 또 F 스퀘어드 안에는 이런 게 있잖아. 어디 갔어? 지웠나? 여기 있잖아. 이거의 제곱을 하면은 이거의 제곱하면 4성텀이 있죠. A의 4성텀. 이거하고 이거 하면 A의 3성텀이 있잖아. 그러니까 포톤과 포톤은 지들끼리 인터랙션을 못 해요. 파란빛하고 노란빛하고 이렇게 뭐 두들기면은 뭐 트릴 레벨에서 어떻게 그냥 뭐 클래시컬 이게 전혀 뭐 파랑 노랑 섞는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거든. 섞는다는 건 이제 우리 눈이 그렇게 지각을 하는 거고 파란 거하고 노란 거하고 이제 스캐터링을 해가지고서 뭐 다른 중간 단계에 뭐 초록빛이 나가냐? 안 나간다 이거야.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퀀텀 메커니컬이 작용을 해가지고 아주 미약한 효과는 있지만 이런 건 없어요. 근데 글루온은 그렇지 않아요. 글루온들은 지들끼리 인터랙션을 해요. 그래서 지들끼리 인터랙션을 해가지고 어떤 굉장히 작은 어떤 그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상자 내에서만 글루온이 존재하고 그 바깥으로는 또 물론 못 나갑니다. 이런 걸 갖다가 뭐냐면
프로톤과 프로톤 백이 아니고 여러 글루온들만 가지고서 만드는 백이 있거든요. 있어야 되거든. 이걸 갖다 뭐라 그러면 글루볼이라고 그래. 글루볼. 그래서 참 그 신기한 거죠. 어떻게 해서 게이지 인베리언트 이것만 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 이런 거 다 빼고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이런 하나의 스케일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물리학자들이 생각하는 게 맞는다고 그러면은 포톤 같으면 그런 일이 없거든요. 스케일을 우리가 안 주면 QED 같으면 거기에서 어떤 스케일을 만들어내지를 않는다고. No input, no output. 근데 이 시어리는 이상한 시어리예요. 그러니까 스케일 프리 시어리야. 스케일을 안 줬는데 지가 somehow 퀀텀 메커니컬한 어떤 그 요동을 통해서 하나의 스케일을 만들어내.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를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퀀텀 트랜스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런. 우주가 무에서 유가 되었다고 물리학자들은 믿거든요. 그게 이제 제로에서 논제로를 만든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제로에서 논제로를 만든 거예요. 우주를 기술하는 시어리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린 퀘스천을 안 합니다. 아직. 그런데 이거는 쿼크를 기술하는 이제 쿼크가 인터랙션을 이제 기술하는 글루온의 시어리고 데피니틀리 뭐냐 이놈은 풀어야 할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풀면 여러분 이제 만약에 40대 안에 풀면 우선 필드 메달부터 받고 만약에 이거를 하여튼 이 시어리를 뭐 슈퍼 시메트리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주어진 글자 그대로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풀면 무에서 스케일이 나온다는 그러니까 매스 스케일이 나오는 거야. 어떻게 해서 somehow. 이 퀀텀 트랜스뮤테이션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면 뭐 노벨상은 뭐 물론이고 40대 이전에 풀면 필드 메달까지 받는다. 게다가 이제 상금도 줄 때가 이제 뭐 줄 서 있어. 뭐 크레이 재단에서 만든 하여튼 이건 굉장히 이제 유명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코어 컨파인먼트 프로블럼이고 양밀 시어리의 매스 제너레이션 프로블럼이에요. 이게 참 요새는 이제 물리학자들이 이제 풀다 워낙에 이제 또 그 돈이 안 되면 또 요새는 이제 안 쳐다봐. 그래서 이런 거를 도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여튼 그건 뭐 사실 이런 게 돈이 되죠. anyway. 가만있어 봐. 어디까지 이야기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갑시다. 그래서 이제 how to generate mass of 게이지 보존. 이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의미 있는 시어리는 SU2나 SU3나 이런 이제 논아벨리안 게이지 시어리예요. 왜냐하면은 U1 같으면 뭐예요? U1 같으면은 포톤 시어리 아니에요. 포톤은 매슬리스거든. 포톤에다가 매스를 도입한다고 하는 건 미친 짓이야. 그럴 때도 좀 있긴 있어. 언제냐 하면 지난 시간에 했나 안 했나.
슈퍼컨덕터를 이제 설명을 할 때, 슈퍼컨덕터를 설명할 때는 우리가 슈퍼컨덕터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제 포톤이 슈퍼컨덕터 이제 쿠퍼 페어 컨덴세이션 하에서는 이게 매시브해진다고. 그러니까 포톤이 매스를 갖게 되는 경우가 그게 슈퍼컨덕터야. 그게 이제 마이스너 이펙트. 근데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SU2나 SU3 혹은 특히 이제 SU2 시어리에 사실은 이제 위크 인터랙션을 기술하는 시어리는 SU2 플러스 U1이에요. 이것들이 이제 뭘 의미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알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없는데 위크 인터랙션을 기술하는 이제 이 SU2의 게이지 보존이 굉장히 핵 안에 갇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숏 레인지도 포스여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여기에 게이지 보존에 매스를 주는 메커니즘이 필요한데 피지컬 시어리는 논아벨리안 시어리여야 되지만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데는 뭐 U1이나 SU2나 SU3나 SU4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U1 게이지 시어리 가지고서 설명을 하겠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덤으로 이제 좋은 건 뭐냐면 그 시어리가 결국 슈퍼컨덕터를 기술하는 어떤 피노메놀로지컬한 시어리가 돼요. 현상론적인 이론이 된다고. 그래서 이거 라그랑지안을 뭘로부터 시작하냐면 마이너스 4분의 1 F 뮤뉴. 이거를 갖다 뭐라 그러냐면은 힉스 메커니즘이라고 그래요. 힉스 메커니즘. 메커니즘. 혹은 이걸 처음 이제 사실은 콘덴스 매터에서 이제 이 아이디어가 나왔기 때문에 앤더슨, 그걸 발견한 자의 사람의 앤더슨이라는 사람은 뭐 굉장히 그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아직도 살아 있는데 프린스턴에 우물우물하는 천재예요. 뭐 그 사람 이야기 강의하는 걸 한번 들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무슨 영어가 안 들려. 우물. 근데 뭐 이건 굉장히 기발한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천재입니다. 응? 뭐 하여튼 혼자 이게 중얼거리는 거지 이제. 남이야 뭐 뭐라 하건 정말. 그래서 뭐 이 사람은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일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로컬라이제이션, 앤더슨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있어. 콘덴스 매터 시어리스트예요. 자, 어쨌든 F 뮤뉴 스퀘어드 우리가 U1 시어리만 생각해도 충분해요. 좋습니다. 그래서 consider 메커니즘을 갖다가 설명하는 데는 U1 시어리 is enough.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힐 이유가 없는 거죠. 메커니즘을 한 심플레스트한 컨텍스트에서 설명하면 되니까. F 뮤뉴가 있고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러니까 게이지 보존 자체로서 매스를 가질 수는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페르미온뿐만이 아니라 어떤 보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일, 컴플렉스 보존을 갖다 도입해요. 파일, 컴플렉스 보존 파일을 도입해요. 그래서 DA 파이의 스퀘어드 빼기 뭐 4분의 1 람다의 파이 스퀘어드 빼기 V 스퀘어드. 지난 시간에 했던 스폰테니어스 시메트리 브레이킹을 사실은 이걸 하려고 한 거야.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한 것들은 뭡니까? 이거는 아까는 그때는 이런 거 필요 없었지. 이것도 필요 없었어요. 그때는 이 멕시칸 헤드 포텐셜을 가지고서 sorry.
멕시칸 포텐셜로 뭐야 이게? 우리 목표는 뭐였었냐면 그때는 그냥 여기다가 백큐물 아무데나 하나 잡으면 그럼 뭐가 생긴다? 매슬레스 보존이 생긴다. 그 이야기만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 골드스톤 그 보존하고 이놈이 서로를 A하고 커플을 하는 거야. 자 보자. d mu 마이너스 IE A 의 스퀘어드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게 플러스 이걸 다시 쓰겠어요. 이거는 마이너스 4분의 1의 F mu nu 스퀘어드. 그러니까 이거 파이를 편의상 파이를 로 곱하기 e to the I 시타라고 쓸 거야. 파이를 로 곱하기 e to the I 시타라고 쓰자고. 그러면은 이걸 정직하게 계산을 해. 그러면 이놈을 d mu 로 플러스 로 곱하기 I d mu 시타 마이너스 I E의 A mu 곱하기 로 곱하기 이거 이제 절대값 예 제곱 이렇게 되겠지. 뭐 내가 빠뜨린 거 있나? 됐지? 오케이 이거예요.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람다의 로 제곱 빼기 v 스퀘어드의 제곱. 그러면 이건 뭐 그냥 이건 없어 보이니까 그냥 놔두고 요것만 잘 봐요. 그러면 플러스 d mu로 의 제곱 플러스 뭐 이렇게 복잡하냐? 요거를 갖다가 잠시 동안만 같이 갑시다. 요 놈하고. 그럼 d mu 로의 I 로 d mu 시타 더하기 로 d mu 시타 마이너스 A mu 예? 두 배의 플러스 두 배의 리얼 파트 오브 뭐 이런 거겠지? 뭔가가 좀 잘못됐지? 잘못됐나? 잘 됐나?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람다에 뭐 로는 뭐냐면 로는 이 경우로 하면 이걸 갖다 v라고 그러면 요걸 약간 여기 있다고 그러면 로는 뭐냐면 v 플러스 로 틸드라고 쓰면 자 그러면은 몇 가지 현상을 우리가 동시에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전개를 하면은 당연히 뭐가 나오느냐면은 이거는 뭐냐면 로 제곱 빼기 v 제곱 하면은 이거는 로 틸다의 로 틸다 플러스 봐. 이건 뭐냐면은 로의 로 마이너스 v 로 플러스 v니까 로 플러스 v니까 이건 로 틸다고 로 틸다의 2v 플러스 로 틸다 얘 이거의 제곱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 뭐냐면은 그냥 마이너스 4분지 람다 곱하기 4배의 v제곱 로 틸다의 제곱 하고 뭐 이제 오드 오브 로 삼성텀이 있는 거니 로 틸다 삼성텀이 있는 거니까 뭐 who cares. 여기 이제 매시브 보존이 이제 하나 나오고 시타는 이제 사라진 거지. 여기서는 시타의 포텐셜은 없다.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설라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제일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플러스 요거를 내가 제곱을 했는데 이거 크로스텀을 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요거에 제곱을 해야지 로 d 뮤 시타 빼기 a 뮤에 제곱을 했어. 제곱을 했는데 우선 이 경우에 이제 로를 로 v 플러스 로 틸다라고 이제 하면은 그러면 우선 여기 a 뮤 제곱하고 v에 제곱해가지고 뭐가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v 스퀘어드 곱하기 a 뮤의 제곱텀이 있네. 그지?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사실은 여기서 그냥 바로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로가 0이면 어떻게 되나? 로가 0이면 이거 제곱한 텀은 없어지지. 그치? 근데 로가 뭐냐면 이건데 로가 논제로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a 뮤의 제곱텀이 생기잖아. 그게 이 텀이에요. 오케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텀은 뭐예요? 이거 리얼 파트 i 곱하기 퓨얼리 리얼인데 이게 있을 리가 있나? 이거 없는 거라고 이게. 내가 괜히 쓴 거야. 이게 복잡해.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야. 플러스 그냥 이거야. 이게 저거죠. 그렇잖아. 내가 용기가 없어서 안 지웠을 뿐. 다시 생각해 보니까 미련 없이 지워도 되네.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뭐 이게 파이나이트 하면 이건 뭐야? 로 틸데 곱하기 이런 거에 제곱해봐야 이건 다 인터랙션 텀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사실 뭐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그냥 시타와 A의 다이내믹스를 읽으려고 그러면은 이런 건 다 플럭추에이팅 하는 것들이니까 로 틸다의 제곱을 갖다가 우리가 건져봤자 이미 여기 매스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더 붙여봤자 그냥 그추정스러운 그냥 그 동네 그지에 이제 불과한 거고 여기선 그냥 이거 다시 말해서 로 틸다 텀을 그냥 무시해도 돼 사실. 다시 말해서. 오케이? 뭐 있는데 그냥 잊어라 그 말이야. 피직스를 읽는 데는 별로 중요치 않다. 그러면 이게 뭐가 이게 뭐지 이게? 포톤의 매스야. 게이지 보존의 매스라고. 그래서 그냥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싱겁게 문제가 해결이 됐어. 뭘 이제 구하려고 한 게 문제였느냐 하면은 게이지 보존의 매스를 어떻게 하면은 구할 수 있느냐. 그게 우리의 문제였어요. 그랬는데 답이 뭐예요? 답이 뭐였어? 이 소위 말하는 이 골드스톤 보존이 있는 시오리하고 커플을 시켜라. 그러면은
게이지 보존이 매스가 제너레이트가 된다 하는 거. 아주 뭐 그냥 almost 지금에 와서 보면 그런 거죠. 너무나도 트리비얼한 어떤 솔루션이 있다. 여기서 보면 아는 거죠. 만약에 파이가, 그치? 지금 보니까 파이가 0이 아니라면, 파이의 expectation, vacuum expectation value가 0이 아니라면, 그러면은 이걸 제곱하면은 a 제곱 파이 제곱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뭐예요? a가 파이의 expectation value를 곱해가면 파이 expectation value 곱하기 2 제곱이 a의 매스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다시 말해서 파이가 vacuum expectation value를 갖는 순간 시메트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브레이킹 되는 거죠. 동시에 뭐냐면은 게이지 보존은 매스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이런 얘기 사실 할 필요도 없는 얘기였어. 사실 그거 이 얘기를 하려면 괜히 내가 이야기를 길게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어리라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이거는 지금부터 이제 거꾸로 가면 이런 거죠. 요 텀만 있었으면, 요 텀만 놓고 파이가 어떤 파이나이트한, 파이를 파이나이트하게 만드는 방법만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해결된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파이를 갖다가 파이나이트하게 만드느냐 하면 외력을 가하는 거야. 외력이 뭐예요? 어떤 포텐셜을 주는 거예요. 그 포텐셜이 뭐냐 하면 이런 포텐셜을 주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포텐셜을 손으로 주면, 손으로 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어떤 자연을 기술하는 펀더멘털한 세어리라고는 볼 수가 없어, 어떻게 보면은. 왜? 하필이면 왜 이런 포텐셜이 제너레이터가 되느냐? 왜? 이건 뭐냐? 손으로 쓴 거야. 이렇게 손으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가 여기 가야지 여기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베큐움이 여기 있도록 그냥 익스터널리 준 거야. 이거를.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힉스 메커니즘은 조금 불충분한 세어리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 불충분함을 이제 극복을 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힉스 보존이 이미 발견되긴 했지만 이미 그 몇십 년 전부터 힉스 보존이 펀더멘털할 리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BC 이걸 가지고 사실은 이 시어리를 가지고서 사실은 뭐 엘렉트로 윅 이건 유한 시어리니까 엘렉트로 윅 시어리나 뭐 이런 그 입자 물리를 기술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금방 기술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슈퍼컨덕터야. 아까 뭐라고 그랬지? 슈퍼컨덕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이스너 이펙트가 뭐예요? 여기에 이제 물체 여기 뭐 수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도체를 온도를 낮춰. 온도를 낮추면 여기에다가 마그네틱 필드를 걸면은 이 마그네틱 필드가 안으로 못 들어가요. 이 아주 서피스 아주 그 약간 그저 페네트레이션 뎁스가 약간 있고 더 이상 못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뭐 부가적으로 이제 커런트를 한번 흘리면 다음부터는 이제 디스페이션이 없이 계속 커런트가 흘러나온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슈퍼컨덕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성질은 바로 이 마이스너 이펙트입니다. 그러니까 마이스너 이펙트라는 것은 왜 이제 못 들어가느냐 하면은 이 마그네틱 그러니까 필드가 B라고 하는 것이 어떤 B0라는 걸 주어지면 이 안에서는 이 안에서는 뭐예요? 이 2D 여기서부터의 그 서피스로부터의 디스턴스를 갖다가 G라고 그러면은 G에 비례하는 어떤 일단 M이라고 그러면은 M분의 1이라는 페네트레이션 뎁스만을 허용하고 내부에서는 이게 마그네틱 필드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강력한 마그네틱 필드를 걸면은
얘가 뭐 할 수 없이 조금 이제 예일들을 하죠. 그러면은 들어오긴 들어와. 근데 와가지고 요런데 아주 가둡니다. 가둬가지고 요 랭스하고 같은 요런 이제 작은 이 보텍스를 이제 이루면서 그 안에 보텍스 안에 마그네틱 필드를 가두고 자기의 본체에 있는 침범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슈퍼컨덕터. 이걸 제2종 슈퍼컨덕터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게 결국 뭐냐 하면은 이게 B 필드가 exponentially 이렇게 디케이 한다고 하는 거는 뭐하고 같은 거냐 하면은 뭐예요? 이게 마그네틱 필드를 기술하는 이 라그랑지안이 엘렉트로마그네틱 필드의 매스를 가지면은 이런 일이 생겨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야? 여기서 도입한 이 V니 뭐 람다니 이런 것들은 뭐에 의해서 주어져야 되느냐 하면은 이 슈퍼컨덕터의 어떤 성질들에 의해서 주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BCS 시오리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시오리냐면은 이 시오리에 있어서 어떤 뭐랄까요? 이 포텐셜의 그러니까 좀 마구잡이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 포텐셜의 근원을 좀 더 한층 더 펀더멘털한 레벨에서 밝혀주는 게 그게 BCS 시오리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서 이 파이가 뭐냐 하면은 파이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페로미온과 페로미온의 컴포짓 페로미온이다. 페로미온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건 보존이 되는 거죠, 그지? 그렇게 아이덴티파이를 해서 파이를 페로미온과 페로미온의 어떤 컴포짓 오퍼레이터로 해석하는 것이 이게 이제 쿠퍼 페어예요. 쿠퍼 페어고 이 힉스 포텐셜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조금 더 설명을 해주는 시오리가 그게 BCS 시오리다. 그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입자물리학의 어떤 그 스탠다드 모델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런 힉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BCS 시오리만큼 펀더멘털한 시오리는 아닌 것 같다 하는 게 사람들의 중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힉스의 어떤 그 정체를 이제 밝히는 게 좀 중요한 일이긴 한데 과연 이제 그 돈이 서포트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스토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우리가 기술하려고 하는 거는 힉스 메커니즘은 어디에서 작용하는 거냐 하면은 엘렉트로 윅 시오리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SU2의 게이지 시오리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에센스는 똑같아. 오케이? 똑같다고. 거기서는 뭐예요? 이게 이 A가 이제 2x2 매트릭스라는 거고 파이가 더블렛이에요. 2x2 매트릭스니까 SU2니까 더블렛이고 파이도 힉스도 더블렛이어야지. 그런 거 제외하고는 똑같아. 여기서는 지금 우리는 컴플렉스 보존으로 이야기했지만 컴플리트리 더 세임. 그래서 뭐 그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입자물리 시간이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뭐 노나빌리안 게이지 시오리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골드스톤 보존이 여러 개가 있고 골드스톤 보존이 이제 뭐 다 이제 어디로 갔냐 하면 골드스톤 보존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피직스 시오리에 골드스톤 보존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건 골드스톤 보존은 뭐죠? 매슬레스 파티클이고 매슬레스 파티클은 나타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면은 실험실에서 발견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있으면 매슬레스 보존은 발견돼야지. 그렇게 가벼운 게 발견이 안 되면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있으면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골드스톤 답이 뭐냐면 골드스톤 보존은 적당한 게이지를 취하면 없어져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
너무 이제 한꺼번에 이제 많은 거를 먹으면 좀 체하니까 오늘은 그냥 한 가지만 알아도 그냥 어떻게 해서 게이지 보존이 매스를 갖는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1964년인가에 힉스가 한 거예요. 그 양밀이 이걸 54년인가에 이걸 파울리 앞에서 쓰러졌는데 양이 파울리 앞에서 이제 쓰러진 지 10년 후에 그 앤더슨이니 힉슨이 뭐 엄청나게 5사람이나 돼. 키블스, 뭐 구랄닉, 뭐 여러 사람. 참. 그래서 그 후 64년 얘기니까 지금 얼마냐? 50년이네, 50년. 50년 후에, 그러니까 생각해봐. 그때 일을 했을 때가 20대에 일을 했다 하더라도 뭐 30대 일을 했다고 그러지. 30살, 20대 후반이나 30대 일찍 일을 했다 하더라도 30이라도 50년 후니까 뭐야? 80이야. 노벨상 받으려면 오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아령 가지고 부지런히 이제 단련도 많이 해야 돼. 뭐 오늘 뭐 한 얘기에 뭐 질문이 있어? 없어? 재밌어? 오늘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